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NCAV 전략을 해보겠습니다. 제 영상을 유심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한번 했다라는 거를 느끼셨을 겁니다. 정확히 1월 21일 날 했고요. 그러면 이번엔 우리는 두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추천한 그 주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 지금 제가 또 NCAV 전략을 통해 가지고 주식을 고르라고 하면은 어떤 주식을 살 건지. 일단 후자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그 1월 21일에 영상을 만들면서 바로 요 10개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SJM, 동일산업, 동원개발, 그 삼양통상 등 제가 옆에다 패스라고 쓴 그 주식들을 제가 추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자, 얘네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좀 이따가 살펴보고, 그 지금 제가 이제 어떤 주식을 추천을 할 건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간단한데요. 그 위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그 받아야 되는지 쭉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그 최신 퀀트킹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금 최신 자료가 2월 22일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 여기서 한마디로 그 여기 뭐 본사 국내 청산가치 비율, 단수 부채 비율 이런 거를 다운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미 해놨죠 여기 옆에. 자, 제가 그 이미 그 영상 하기 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제가 필요한 데이터를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필터를 넣어보죠. 자, 물론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청산 가치 비율, NCAV가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주식들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고 싶은 주식들이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한 달 전에 한 그 영상 20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NCAV 전략은 청산 가치 비율이 높은 주식을 사는 그런 전략이었죠. 자, 내림차수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본사 국내 0들이 나옵니다. 0이라는 거는 짱깨라는 겁니다. 우리는 짱깨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짱깨를 빼야겠죠. 필터를 넣어가지고, 자, 일단 한국, 그 토종들만 삽니다. 집어넣고, 오케이. 그리고 부채 비율은 100% 이하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재정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애들은 과감히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다 작은 100% 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적자를 낸 기업들을 싫어합니다. 자, 15년 순이익이 자, 0 이상이고 16년 수익도 0 이상이고요. 17년 수익도 0 이상이고 18년 1에서 3분기 수익도 0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 그럼 세원 전공이 이제 사라지겠네요. 안녕 빠이빠이 하고 오케이. 그리고 고점 PBR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주식이 너무 근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계속 그 너무 싸구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키스코 홀딩스라는 곳은 최근 10년 동안의 PBR가 평생 0.6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NCA 주식은 맞고 엄청나게 싼 거는 맞는데 이놈이 계속 영원히 싸게 가는 거예요. 이런 놈들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점 PBR가 최소한 0.8은 뚫어야지 우리가 좀 보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저희가 주식을 새로 발간하는 그런 그 기업들을 매우 싫어합니다. 여기서 1점이라는 건 주식을 발행 안 했다는 거고요. 유동 비율이라는 거는 부채 비율과 비슷하게 얘가 높으면은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한 150% 이상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러면 필터링을 다 집어넣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홀딩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을 죽여버리죠. 죽어라 얘들아. 안녕. 자, 그러면은 보면은 왠지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 기업들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퀀트킹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실습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종목 현황 SJM부터 먼저 볼까요? SJM이라는 애들은 이제 고르게 계속 나가다가 17년, 18년에 수익이 많이 꼬꾸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8년에는 뭐 적자가 거의 날 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이 떨어졌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일단 10년부터 16까지는 계속 100억 이상을 벌었는데 지배 주주 순이익을 보면은 근데 17년, 18년에는 순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좀 별로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동일산업을 보겠습니다. 동일산업. 네, 동일산업 같은 경우는 자, 뭐야. 오히려 13년, 15년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 후에는 계속 고르게 돈을 벌고 17년, 18년에도 200억 이상을 번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ROE는 어느 정도 되나? ROE도 뭐 6%, 7%? 네, 뭐 그래 대충 봐줄만 하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패스. 물론 이 NCAB 주식들이 저평가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엄청난 슈퍼 기업들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동원 개발 이런 데도 왠지 꽤 잘 나가네요. 자, 18년에 근데 1000억을 벌 수가 있어? 그 정도 버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400, 700, 그쵸. 올해도 한 1000억 정도 번다는 것 같네요.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기업입니다. ROE는, ROE가 계속 두 자릿수가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쌀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네. 패스. 삼양통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통상. 삼양통상도 자 18년에 얼마 버는가? 18년에는 이거보다 160%더 벌 것 같은데 200억 벌 것 같죠? 왜냐면 50억, 50억, 62억을 1부터 3분기에 벌어놓으면은 이게 합치면 160억이 되고 그 정도 번다 그러면 200억 더 이상 벌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은 얘네들이 16년부터 그 200억 이상을 벌고 있고 한마디로 굉장히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ROE도 네, 4% 5%대에서 지금 9% 언저리로 올라갔고요. 네, 좋아 보입니다. 유패스, 동양 EMP. 동양 EMP는 왠지 17년, 18년이 왜 이 모양이냐. 돈을 잘 벌고 있다가 파워 서플라이가 안 팔리는지 17년, 18년에는 순이익이 50억, 20억으로 계속 팍팍 줄고 있습니다. 싫어. 아이고. 하고 신도리코. 자, 신도리코도 15년은 별로였는데 16년부터 그래서 300억 이상 버네요. 이가 ROE가 좀 안 좋은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에휴, NCAB 기업에서 뭐 그렇게 많은 걸 기대하리. 유패스, 미창석유. 미창석유는 기속 200억 이상을 꾸준히 벌다가 17년부터 순이익이 많이 꾸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이 영업이익인데 쫙쫙 떨어지는 거 보면 뭔가 좀 기분이 안 좋죠. 대창단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창단조가 18년에 186억을 벌었나?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죠? 자, 1분기 때 3분기까지 번 돈이 90억밖에 안 되는데 4분기 또 90억을 벌고 있다고? 아닌 것 같네. 자, 그러면은 한 120억, 130억을 벌었다고 치면은 순이익 그래프가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뭐 그래도 15년부터 18년까지는 뭐 그냥 120억, 130억에서 마무리하는 것 같고 뭐 ROE도 뭐 높은 한 자리 수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패스해주죠 뭐 그냥. 예림당. 예림당은 갑자기 순위가 확확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18년에는 이게 근데 왜 적자가 두 번이나 있냐? 아유 복잡하다. 220. 오케이. 맞다, 얘가 뭐 지난번 좀 이상한 게 있었지? 아닌가? 음, 거참 희한하네. 뭐 제가 분명히 부채 그 비율이 100% 이상인 애들을 빼버렸고 여기 보면은 자본이 이렇게 돼 1,500억이고 부채 총계가 2,100억이면 부채 비율이 분명히 100%가 넘는데 얘는 여기 어떻게 들어온 거냐? 이상하네. 그러면 어쨌든 너는 아웃이고 자 대원 산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원 산업. 대원 산업도 보면은 네 전반적으로 순이익이 계속 괜찮은 것 같죠? 18년에 조금 떨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ROE도
네, 이 정도면은 뭐 높은 한 자릿수, 낮은 두 자릿수, 양호한 편이고요. 오케이, 이 정도는 패스 아니겠어? 자, 패스. 블루컴. 블루컴이 18년에 300억을 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18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0억밖에 못 버는 어떻게 300억을 버나? 말이 되나? 그러면은 17년, 18년 순이익이 꽝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ROE도 16.1 이게 엉터리기 때문에 예, 그 2, 3%에서밖에 유지 안 된다. 그러면은 얘는 좀 별로인 것 같아. 돈을 너무 못 버네요. 코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메론. 코메론은 18년에 150억을 벌 수 있는가? 70억, 90억, 100억이니까 3분기에 100억을 벌었으니까 그게 150억 벌 수도 있겠다. 그게 150억을 번다고 치면은 일단 순이익은 그러면은 거의 뭐 역대 최고이고 영업이익도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ROE는 네,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양호한 편이네요. U 패스, 세아 특수강, 세아 특수강도 18년에 순이익이 300억이 나온다고? 50, 90, 120억이니까 300억은 절대 못 나올 것 같고 100, 150억에서 200억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하네요. 오케이.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계속 200, 300억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양호한 편인 것 같기는 합니다. ROE도 뭐 높은 한 자릿수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U 패스. 오케이, 그럼 몇 개 차이냐? 3, 4, 5, 6, 7, 8. 두 개가 아직 모자라네요. 동신건설은 17년이 많이 벌었는데 뭐 그래도 계속 5, 60억을 버는 그런 기업처럼 보이고 ROE는 이 정도면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네요. 유패스 3일기업공사 3일기업공사 자 3일기업공사는 보통 한 2, 30억 정도 버는 그런 기업이고 18년에는 양호하게 벌었네요. ROE는 조금 낮은 편이기는 한데 뭐 대충 한 5% 언저리 봐주자야 패스. 자 오케이 그러면은 그 이번에 살만한 10개 기업이 나왔습니다. 동일산업, 동원개발, 삼양통상, 동양 EMP, 신도리코, 미창석유, 대창단조, 대원산업 3, 4, 5, 6, 7, 8, 9, 10 그쵸. 코메론, 세아텍스가 동신건설, 삼일기업공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지난번 거랑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보이겠죠. 자, 여기를 보시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달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SJM을 패스를 시켰죠. 그런데 이번 달에는 패스를 안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SJM이 많이 변했을까요? 그렇진 아마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바로 그 제 판단력이 오락가락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어느 정도 주관적 판단을 하면은 오락가락한 일이 생깁니다. 자, 저는 심지어 제 전략을 돌렸는데도 SGM을 포함시킬까 말까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 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뭔가 유지한다는 게 매우 힘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계량 투자 전략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오락가락 하잖아요. 동일산업 도론개발 삼형통상은 지난번에도 있었죠. 그죠? 그죠. 지난번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신도리고, 여기까지 똑같고, 대창단조, 대창단조 있는데, 대원산업과 동아일텍은 어디 갔어? 동아일텍은 밑으로 좀 떨어졌고, 대원산업은 포함이 되어 있네요. 패스도 있고, 그리고 코메론과 세아특수강은 지난번에도 있었고, 지금 동신건설과 3일기업공사가 뉴페이스 맞나요? 그렇네요. 그 전에는 그 밑에 있었는데 요번이 포함이 되었네요. 오케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민낯을 깔 때가 됐죠. 지난번에 추천한 그 열놈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요번 2월 말에 제가 선택한 그 주식들은 이 10개고요. 동일산업부터 3일기업공사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봐야겠죠. 두둥둥둥. 자,
1월 22일에 그러니까 제가 1월 21일 날 동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달려가 가지고 1월 22일 시가에 이런 주식들을 샀다고 한번 그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 2월 28일 종가를 제가 적었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 10개 기업의 수익이 대충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평균 1.3% 올랐어요. 자, 이게 좋은 건가? 물론 올랐다는 건 매우 긍정적인데, 자, 예, 코스피가 그 한 달 동안 5.53% 올랐습니다. 우리 NCAB 전략은 처참하게 4% 깨졌어요. 코스피 대비. 사실 제가 이렇게 그 수익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가 전설적으로 NCAB 주식을 사면 복리 25%를 벌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이 달마다 제 수익을 이렇게 제가 추천한 주식의 수익을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계량 투자 전략의 민낯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리 25%라고 하는 게 매월 가볍게 코스피를 스무스하게 이기면서 25% 가는 게 결코 아니다. 이거를 저는 아재 그냥 진실하게 까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리고 보면 또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여기 동아 엘텍이라는 놈이 12% 오르죠. 물론 산지 한 달밖에 안 지났으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1년 지나도 거의 비슷할 건데, 이렇게 10개 기업을 사면은 꼭 한두 놈이 왕창 올라가지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을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9.6% 빠져주는 이런 나쁜 새끼도 한 명 있네요. 대창 간조 같은 놈들. 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수익이다 거기서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보통 한두 놈이 수익을 책임을 다져주고 꼭 한두 놈은 비리비리하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쏘쏘 그냥 중간에서 어떻게 놀고 있고 이런 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한 달 만에 코스피를 4% 뒤지는 거 이런 것도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량 투자를 하면은 이런 거를 이제 버티는 날이 굉장히 자주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가장 쪽팔린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리죠 또. 자, 여기서 숨기 취소를 풀면은 하하 바로 이 다섯 놈이 제가 버린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또 그럴듯한 이유를 들면 얘는 순이익이 너무 적네. 에휴 적자 기업이잖아. 꺼져 새끼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5개 주식을 잘랐죠 지난번에. 자, 제가 자른 그 5개 놈들이 평균 6.3% 올랐습니다. 하. 오케이 이제 예,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강원구 병신이네 하하하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건 제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 10개명에서 저는 늘 나는 병신이다라는 거를 나는 등신이다라는 거를 그 주문처럼 외우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를 보면은 예,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15개 중에서 5개를 버렸는데 얘네들이 제가 안 버린 주식보다 거의 4배 이상 올랐네요. 6.3%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 엑셀이 던져주는 그 주식을 버릴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5개를 버린 이유가 다 그럴듯하게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 시장은 제가 틀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딱 한 달만 본 거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도 이렇게 결과가 비슷하게 나올지 한번 또 모니터링을 해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강원국이 버린 주식이 킵한 주식보다 훨씬 더 수익이 높았다. 예,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다시 짜야겠죠. 제가 버리는 주식을만 사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바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약으로 돌아가 보시죠. 자, 일단 이 NCB 전략은 기본적으로 한 복리 25% 나오는 전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착각을 하죠. 오케이, 그러면은 매월 커스피를 와장창 이기면서 우리는 20%를 스무스하게 5%를 스무스하게 먹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보셨습니다. 이번 달은 커스피 대비 와장창 깨졌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선택한 그 주식들은 더 깨졌습니다. 참고로 15개 기업을 통으로 샀다면은 수익이 한 3% 정도 나왔어요. 커스피보다 깨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덜 깨졌습니다. 매월 기량 투자 전략을 한다는 거는 이것의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거는 특정 전략들은 코스피를 1년, 2년까지도 계속 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내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엄청 오락가락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 한 달 전엔 저는 SJ임을 포함을 했는데 이번에는 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기량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오락가락하는 게 적고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투자할 때 일관성 어느 정도 유지해도 중간은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기량 전략을 이 좋다는 거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심지어 이 기량 전략 안에서도 오락가락 하는데 비기량으로 투자를 하면은 정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좋아 보였다가 3일 후에는 삼성전자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나빠 보이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기량 투자 전략이 투자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쪽팔리죠. 제가 15개 중에서 5개를 빼버렸는데 이 5개 뺀 놈이 6.3% 오르고 제가 선정한 10놈은 1.3%밖에 안 올랐습니다. 자, 정말 엑셀이 저한테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감히 네가 뭔데 감히 내가 선정한 주식들을 5개를 빼는가? 이놈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 병신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는 그거를 분석을 해봐야겠죠. 엑셀 노예 전략. 그러니까 엑셀이 가장 좋다고 추천한 걔네들을 그냥 노예처럼 살지 아니면은 이번에 한 것처럼 알량하게 제 주관을 어느 정도 개입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조금 서거팅을 할지 어떤 게 더 좋은가. 자, 처음 한 달 NCAB 전략은 제 알량한 주관 전략이 참패했습니다. 이거를 일단 몇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제가 맨날 참패를 할지 아닐지. 그렇죠. 요건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쯤 제가 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할 때 뭐라 해야 되나? 행복 전략인가? 아, 아니지. 대형주 아마 그 가치 우량주 모멘텀 전략 그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아, 짬뽕 전략이죠. 짬뽕 전략. 그거를 일주일로 하게 될 겁니다. 네. 역시 그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요게 저한테도 그 매우 스릴이 있네요. 일단 제 민낯을 보이게 되니까요. 네, 그리고 15개 중에서 정확히 오르는 5놈을 제가 빼버렸다는 거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저는 철면피가 있으니까요. 계속 나라면 이러면 사겠다, 이런 거 사겠다 전략을 영상들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